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김용태 의원 비대위원장 임기 결국 네. 끝났습니다. 지난 30일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겸임을 하게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 총평하자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뭐 어수선하죠. 사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만 하더라도 이 김문수 대선 후보 시절에 임명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좀 젊은이의 어떤 이미지만 이용하려는 얼굴 마담으로 내세운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걸 좀 불식시키려면 본인이 좀 더 강단 있게 잘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법만 관련해서도 본인이 의원이던 시절에는 자신이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경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되더니 또 대전 현충원에 가서 묘비를 쓰다듬어요. 또 쓰다듬다가 뒤에서 막 쓰다듬죠. 네. 묘비 막 쓰다듬고 그러다가 또 막상 특검 표결하니까 또 빠져나와요. 다 퇴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마지막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치 당론 때문에 내가 못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이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인데 본인이 저런 말을 하면은 뭘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5대 개혁안이라는 것도 자기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던져가지고 뭐 의원총회에 던져가지고 그게 통과 안 되면 사실 직 던져도 상관없거든요. 직을 걸고 사실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죠. 6월 15일까지 하나 6월 30일까지 하나 사실 큰 차이도 없는데 뭔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비대위원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사실 기대하는 바가 없죠. 기대하는 바가 없다. 너무 이렇게 단호하게. 아니 그 당직자 폭행 관련 네. 사건으로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탈당을 했다가 들어오신 분이고 그동안 뭐 언행을 봐도 개혁이나 뭐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니까 저분이 뭘 한다고 해서 저 당이 바뀔까? 뭐 이런 생각은 당연히 들 뿐 아니라 무슨 국민의힘에 에너지가 남아있을까? 이런 의문이 상당히 들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안철수 의원을 본인이 말했던 그런 혁신위원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만 글쎄 뭐 안철수 의원이 얼마나 힘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안철수 의원이 페북에다가 즉각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직전에 코마 상태에 있다. 내가 메스를 들겠다. 그랬는데 안철수 의원에게 어느 정도 힘이 실릴지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개혁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혁신위원장 얘기하면 이뇨한 혁신위에 또 의사였잖아요. 그때도 환자 얘기하면서 해서 안철수 의원이 코마 상태 얘기하고 메스 들겠다 할 때 좀 약간 오버랩이 딱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김문수 전 후보의 경우 이제 접촉명을 좀 늘려가고 있고 원외 당협위원장 만나서 뭐 야당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방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혁신위원장으로 지금 내정이 된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친윤 흔히 말하는 요새는 이제 친윤이라는 말 쓰지 말고 구주류라고 불러달라 뭐 이러던데 구주류의 수는 누가 잡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좀 헷갈리긴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 혹시 친윤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서 혁신위원장이 된 것 아니냐. 그리고 김문수 전 후보도 굉장히 열심히 다니니까 다시 한번 친윤과 세력을 합치는 게 아니냐. 양쪽 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한동훈은 안 된다. 한동훈은 절대 막아야 한다. 뭐 이 메시지는 똑같이 반한이다. 그냥. 네, 반한. 뭐 이 메시지는 주류에서 제가 여러 군데 좀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문수 전 후보가 나와서 되면 또 뭐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봤더니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너무 이제 올드하고 그리고 좀 굉장히 극우적인 면을 보였고 뭐 개혁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김문수 전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바뀌었다는 이미지를 주겠어라고 했더니 그래도 한동훈이 되어서는 안 돼. 답이 정해져 있군요. 한동훈만 아니면 안 돼. 안 되면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유승민도 좋고 안철수도 좋아 그러길래 야 니네가 그때 안 시키려고 룰도 바꾸고 막 난리도 쳤잖아 그랬더니 그래도 한동훈만 아니면 괜찮아 이런 말을 굉장히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친한과 그렇지 않은 쪽과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김문수 전 후보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심은정 님이 신주류가 없는데 구주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고 윤석열 없는 친윤
네. 신주류 없는 구주류. 그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쌍권 체제에 있을 때만 해도 사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대선을 거치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완전히 이 정치권에서는 사라지고 또 힘도 굉장히 쇠퇴를 하면서 이 친윤의 구심점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들이 이끄는 거 맞아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친윤이라는 일단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그 사안별로 그때그때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였다가 흩어졌다를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윤이 무슨 머리가 엄청 돌아가서 이제 누구를 내세워서 우리 한번 이미지를 혁신해보자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럴 만한 동력조차 지금은 안 보이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나경원 의원 용성 이제 뭐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이제 그만 접으시라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친한계에서 뭐 김종혁 최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또 비판하고 나섰더라고요. 네, 저 친윤에 남아있는 장해찬 전 최고가 나섰는데 나경원 의원의 지금 페북 나옵니다만 농성이 웰리빙이면 엄중한 시국에 새우깡 먹으면서 기타 치고 라방하는 한동훈은 웰리빙을 넘어서 연예인병 말기 아니냐. 이건 왜 비판하지 않느냐. 라방에는 찍소리 못하면서 나경원 농성에 시비를 거는 내로남불 정말 찌질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 장해찬 최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방송에 나와서는 한동훈이 맨날 내가 이재명 이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길 자신이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공석이 된 그 개항을에 출마해라. 네가 그렇게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고 중도에 자신 있으면 정말 개항을에 한번 출마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신경전이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 라방하는 거 가지고 이제 연예인병 말기 아닌가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런 와중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저는 사실 이분이 정계 은퇴를 한 게 맞나. 하와이에서도 그렇게 SNS 하시더니 돌아와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SNS를 올리더라고요. 최근 SNS에는 더 강하게 정계 복귀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던데. 한번 페이스북 볼까요? 정치에 무관심하면 우리는 가장 저열한 인간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다고 플라톤까지 데려왔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정치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가 우리가 아니라 홍준표 나는 나는 정치를 떠나 못 살겠어 뭐 이런 게 아닌가 자기 고백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을 또 올리는가 하면 또 그 전에는 또 막 갑자기 MB 박근혜는 처벌받았고 윤석열도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어 부끄럽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막 해요. 근데 전 진짜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런 말을 했었으면 진짜 전 평가를 고평가해드릴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코바콩 사진 막 나와도 나는 존경을 표현한 거야. 그 한동훈 전 후보하고 설전을 벌였잖아요. 그러시던 분이 이렇게 연일 막 욕을 하다가 또 그걸 은퇴를 번복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치에 곧 복귀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홍준표 전 시장은 창당을 할 걸로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말이 개혁신당에는 오지 말라는 말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프라이빗님이 그만둔 적이 있어야 복귀를 하지라고 뼈 있는 댓글을 하루도 뭐 정치를 떠나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나는 못 떠나 뭐 이런 날 잡아줘 뭐 이런 것 같은데 민주당 전당대회도 좀 볼까요? 박찬대 정청래 의원 양자 대결 정청래 박찬대 정청래 이제 아직 기호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자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데 초반인데 엄청 벌써 뜨거워요. 네, 맞습니다. 뭐 전국을 돌아다니거나 또 여의도에서 조찬 모임까지 하고 뭐 전국으로 또 뛰고 막 이런 상황인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자갈치 시장 가서 뭐 연설하기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하냐 보면 또 반면에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여의도에서 의원들을 모아서 조찬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비공개 모임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그 이유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 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55% 일반 대의원들이 15% 그리고 국민들은 30%이기 때문에 이 권리당원들에게 힘을 굉장히 행사할 수 있는 의원들이나 지역 당협위원장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 여론조사 하나 보면 지난달 30일 여론조사 꽃이 조사 기간은
27일에서 28일입니다. 지난달 6월 27일에서 28일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800을 대상으로 한 건데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정청래 의원이 30.3%, 박찬대 의원이 21.3%로 11%포인트 앞섰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면 정 의원이 50.9%, 박찬대 의원이 29.4%로 격차가 21.5%포인트 벌어졌더라고요. 네, 그 일반 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히면 오히려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정청래 의원이 워낙 최전방에서 공격수로 싸워왔던 어떤 국민적인 이미지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난 걸로 보이는데 그에 비해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 좀 인천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좀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해왔던 터라 아무래도 그런 인지도 면에서 좀 지금 초반에는 좀 불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걸로 보이는데 관건은 의원들의 마음인데 의원들이 과연 누구 편을 들어줄 거냐. 그래서 언론들이 초반은 지금 봤을 때 민심은 정청래고 여의도 민심은 박찬대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니까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앞장서서 막 검찰개혁 얘기하지만 사실 내 배우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있었어. 전 원내대표가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발언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던데 보면은 이제 앞으로 한 달 남았거든요. 사실 아직 초반인데 굉장히 뭔가 뜨거워서 지금 한 달이 남아서 이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좀 내부 사정에 밝은 의원님한테 좀 제가 좀 살짝 여쭤봤더니 그냥 놔두면 굉장히 이제 정청래 의원이 유리한 구도는 맞는데 민주당의 주류나 어떤 조직적인 측면에서 움직인다면 또 흐름은 또 일순간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 판세로만 판단할 수는 없고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정청래 의원이 KBS 인터뷰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올 뻔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건 또 어떤 일이에요? 약간 좀 아까 말씀드린 일이랑 관련이 있는데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정청래 의원이 그 지난달 30일 날 한겨레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자신이 이제 만약에 2일날 당대표가 되면 3일날 태스크포스를 띄워가지고 이제 추석 귀향하는 길에 검찰 개혁 이야기를 듣게 할 거다. 뭐 이건 아까 박찬대 의원 말에 이제 한 수를 더 둔 거죠. 밥상이 아니라 난 귀향길에 하겠다. 이 말을 했는데. 더 빨리 하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다음 날 7월 1일 날 어제죠. 어제 이제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을 했더니 그 앵커 진행자가 이 말이 추석 밥상에 검찰 개혁 이야기를 듣게 하겠다. 이 말이 허언 아니냐 이렇게 고향 갈 때 폐지 뉴스 듣게 하겠다. 네, 이게 좀 허언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말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발끈한 거죠. 앵커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허언이길 바라냐라고 되물었고 진행자가 또 그건 아니다라고 하자 정청래 의원이 그래서 제가 KBS는 잘 안 나오려고 한다. 이런 불편한 질문, 불공정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약간 서로 말을 주고받다가 그 방송 중에는 이렇게 그냥 끝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분을 못 이기고 다시 페북을 썼나 봐요. 페북을 써서 내가 진짜 화 안 난 척 인터뷰를 마쳤지만 하마터면 방송 사고 날 뻔했다.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다라고 썼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이제 허언이라는 표현이 이제 또 문제가 된 거네요. 네.